네, 한 주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린 말들을 찾아보는 좋은 말, 나쁜 말, 이상한 말 시간입니다. 새해에는 자가격리 없는 꽃길만 걸을 분들이 여기 나오셨습니다. MC 장원 씨 그리고 한겨레 이지혜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2주간의 격리 기간을 네. 중간에 사면 없이 꽉 채워서 배제된 MC 장원입니다. 예. 네. 몇몇 분들이 착각을 하시고 저한테 출소 축하한다고 문자를 보내시는데 출소가 아니라 격리 해제입니다. 네. 예. 아까 저보고도 두부 먹어라 이러신 정말 친절하신 분들이 좀 네. 많았어요. 예. 네, 사면 없이 우리는 쭉 간다. 네. 14일간. 아, 다 채워야죠. 네, 깔끔하게 격리 생활하고. 근데 보니까 이지혜 기자도 예전에 격리 생활 했었잖아요. 네, 제가 확진자 접촉을 해가지고 열흘 동안 방에 있었습니다. 우리 세 명 다 어쨌든 네. 여러 가지 경험을 했군요. 힘든 그러니까요. 경험을. 예. 뭐 했어요? 격리할 때? 계속 넷플릭스 보고 책 보고. 영화 보고. 근데 나중에는 뭘 해도 심심하고 뭘 해도 지겹더라고요. 그래서 네. 방바닥을 굴러다니면서 그렇죠.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나중에 네. 저도 절반쯤 지나니까 네. 시간 뭐 밤낮 이런 게 좀 네. 불분명해지는 걸 느꼈어요. 네, 맞습니다. MC 예. 장원 씨도 이제 건강해지신 거죠? 네, 저는 이제 확진을 받고 생활치료센터에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저는 제가 되게 부지런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아니었어요? 네, 그냥 이렇게 놀고 먹는 게 체질인 사람이었습니다. 예. 너무 편했군요. 편하더라고요. 예. 예. 어쨌든 알겠습니다. 뭐 지난 인생을 좀 반추하는 시간이었고요. 초반에는 좀 여러모로 고민이 많이 됐거든요. 예. 저 때문에 이제 저를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모든 분들이 다 음성 나오긴 했는데 저랑 접촉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자가격리 들어가신 분들도 계셨기 네, 때문에 네. 그분들에 대한 죄송함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괴로웠었는데 그 마음의 부담이. 마음이 좀 그랬는데 근데 미안해하시면 안 돼요. 정말 잘못해서 걸리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예.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네네. 전혀 그 미안할 일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MC 장원 씨와 인연을 영원히 간직할 거예요. 아, 예. 저 만난 것 때문에 자가격리하신 거였죠? 그랬던 아, 것으로 예. 추정됩니다. 뭐 예. 중요하지 않고요. 저도 좋은 네. 시간 보냈습니다. 이번 주 회자된 말말말 우리가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 말은 어떤 말일지 이런 말이 들렸어요. 진짜 최악이었어. 황하나 씨의 말인데요. 먼저 준비된 음성 들어보시죠. 우리 수원에서 했을 때 있지. 좋았어. 내가 너한테 그랬어. 야 이거 북한 샀냐? 내가 2015년에 했던 뽕인 거야. 네. MC 장원 씨. 네. 과거에 약을 했던 일을 말하는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이게 MC 장원 씨 뒤에 과거에 약을 했더니라고 하니까 주체가 저인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주어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네, 제가 주어가 아닙니다. 네, 황하나 자, 씨 얘기입니다. 네,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마약 투약 혐의로 2019년 11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이 황하나 씨가 이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마약을 했던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지난 5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방금 네. 들으신 내용인데요. 이 녹취록 안에는 황하나 씨와 전 연인 A 씨 그리고 A 씨의 친구인 B 씨 등이 이 일당이 마약 투약 사실을 직접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네네. 이 녹취록에는 마약을 지칭하는 각종 은어 그리고 내가 훔쳐서 했다 등의 이 마약 투약 상황과 이름이 적나라하게 등장을 하고요. 그 중에는 뭐 퀄리티가 좋다, 내가 훔쳐온 거가 있었다라는 말뿐만이 아니라 마지막에 했던 거 진짜 최악이었어 내 인생에라는 이 각종 마약에 대한 품질 평가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욕설도 함께 담겨져 있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 동네 은어들도 나왔다고 하고. 네. 그리고 또 이 함께 마약을 투약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 남성의 신원이 밝혀졌다고요? 네, 이 최근 그 황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했던 것으로 밝혀진 A 씨 전 연인이죠. 그리고 A 씨의 지인이었던 B 씨가 모두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또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네. 이 전 연인이었던 A 씨는 조사 초기에 자고 있던 황하나 씨에게 본인이 일방적으로 투약을 했다라고 증언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번복을 했습니다. 황하나 씨의 부탁으로 거짓 증언을 한 것이다라고 이 증언을 번복을 했는데요. 번복한 이후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네. B 씨도 현재 중태에 빠져 있는데요. 이들의 지인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해당 녹취록을 언론사에 제보를 하게 돼서 이제 공개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 연인이었던 A 씨의 지인인 B 씨가 네.
텔레그램을 통해서 국내 마약을 유통시키던 국내 마약 조직의 일원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황씨 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 씨의 구속 전이 피의자 신문 영장 심사가 진행이 됐고요. 잠시 전이었죠. 구속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이 발부가 됐고요. 구속이 됐습니다. 참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 네. 이게 이번에는 진짜 중한 처벌을 피할 수가 없을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사실 네. 지난번에도 뭔가 봐주기 수사 혹은 뭐 기소를 한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네. 있었는데 사실 그 마약 사건이 이게 수십 회 투약을 해도 증거가 없어서 1회 투약한 걸로 기소가 되는 네.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또 이런 사실이 적발이 됐으니까 이제는 정말로 강력하게. 죄값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렇습니다. 네. 과거 뭐 사회 소위 말해 저는 사회 지도층이라는 표현도 굉장히 좀 어색합니다만 어쨌든 그 자녀들의 마약 사건 당장 홍정욱 전 의원 딸 사건도 있었고 그렇죠. 네. 김무성 전 당대표 사위 문제도 네. 있었고 항상 이제 거론이 됐었는데 여전히 반복되고 있고 은하루님이 문자를 주셨어요. 집유 집행유예 가운데 다시 마약을 하다니 역시 우리는 여기서 마약이 얼마나 중독성이 강한지 느끼는 걸 알 수 있답니다. 이렇게 문자 네. 주셨고요. 매플님은 뭐 황하나 약하나 이렇게 또 네. 문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마약하면 사형이잖아요. 네, 그렇죠. 사형을 선고한 경우 많은데 그린빈님이 그 문자를 주셨어요. 중국에서 마약을 하면 사형인데 점점점. 관련해서 이런 소식은 더 이상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번 또 판결은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2019년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왔거든요. 2심에서 이렇게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이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본인이 주도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참작이 돼서 이렇게 약간 형이 낮게 나온 거였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번에 이 드러나는 정황들을 보면 본인이 주도적으로 이제 투약을 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지난 재판도 좀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1976번님 이번에는 재벌 봐주기 안 돼요. 유전무죄 쓸쓸합니다. 이런 문제 주셨는데요. 어쨌든 남양 유협에서는 네. 이미 뭐 관계 끊은 지 관계없는 오래다. 일이다. 네. 이렇게 굉장히 거리두기를 거기서 하고 있더라고요. 네, 삼각기를 확실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좋은 말, 나쁜 말, 이상한 말 함께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 말로 넘어가 보죠. 네. 무상급식을 놓고 갑론을박하던 시대의 조연들과 함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릴 여유가 서울 시민에게는 없습니다. 누구의 말인가 봤더니 오신환 전 의원의 발언입니다. 이재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지난 5일에 오신환 국민의힘 전 의원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남긴 말입니다. 무상급식이라고 하면 지난 2011년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정치적 승부수를 걸었던 일을 그랬죠. 말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당시에 무상급식을 놓고 갑론을박했던 시대의 조연들 말하자면 뭐 당시에 그 오세훈 전 시장 그리고 그 이후에 오세훈 시장 사퇴 이후에 선거에 나왔던 나경원 전 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당시 한나라당 소속이었나요? 예, 그렇죠. 등등을 지금 겨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들려드리면 네. 요즘 결자 해지라는 말이 유행입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10년 전 박원순 시장이 등장할 때 조연으로 함께 섰던 분들이 출마를 선언하거나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저는 단언합니다. 결자 해지가 아니라 과거 회기입니다라고 저격을 했습니다. 네. 그 조연들 듣는 조연들은 기분 나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오신환 의원은 어쨌든 세대가 조금 다르잖아요. 좀 젊은 정치인에 속하죠. 그쵸. 이번에도 자기가 71년생이라는 걸 그렇죠. 강조하면서 네, 나이를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죠.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분이 예전에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하실 때에도 그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하고 나경원 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이에서 젊음을 강조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습니까? 본인을 차별화하는 방식으로 나이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사실 저보다 20살이 많으시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근데 계속 젊다고 말을 하니까 약간 언짢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네. 하는. 진짜 젊은 건 난데 이지혜 기자인데. 네. 우리 세대에게도 좀 기회를 주지 왜 본인이 거기서 젊다고 말을 하나 이런 생각을 자주 네.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2030 세대,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2030 세대 정치 하고 싶으신 분들도 꽤 계실 텐데.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도 뭐 네. 중진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사실 당내에서는. 네. 어디까지가 과연 젊음인가 좀 헷갈리는 그런
어쨌든 그 세 명의 얼굴 조연이라고 칭한 네. 사람들 가운데 세 명의 얼굴이 떠오르는데 이 기자님 그분들 맞겠죠 지금? 네, 맞습니다. 이게 아까 1타 말씀드린. 쌍피를 넘어서 1타 3피를 지금 한 건데요. 네, 네. 3P.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첫 번째로는 지난 2011년에 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반대 정치적 승부수를 걸었다 사퇴를 했으니까 네. 오세훈 전 시장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그리고 그 선거에 나가서 박원순 전 시장에게 패배를 했었죠.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당시에 박 시장에게 후보직을 양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세 명이 박 시장이 등장하는 것을 도운 조연들이다라는 측면에서 셋을 이야기를 하고 지금 한마디로 나오지 말라는 겁니까? 뭐 나오는 걸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 내부 경선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네. 어떤 그들을 싸잡아서 겨냥해서 이야기를 하고 선을 긋는 그래서 나는 젊다 강조를 하는 전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가 앞 코너에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이른바 조건부 출마 선언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거 조건부 출마냐 조건부 불출마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난무했는데 오신환 전 의원이 환영의 뜻을 내비쳤어요. 네, 일단 뭐 환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이걸 뭐 나오지 말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테니까요. 네. 일단 오세훈 전 시장이 오늘 그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면 자기는 출마를 안 하고 입당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나가겠다라는 뭐 굉장히 이상한 안철수 대표를 좀 무서워하는 것 같은 그런 그렇습니까? 네, 그런 조건부 묘한 출마 어쨌든 선언을 제안이 나왔죠. 네. 했고요. 그 다음에 오신환 전 의원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양당 간에 결정을 해야 하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입장을 명확히 하라라면서 촉구를 했습니다. 결국은 뭐 이제 계속 돌고 도는 얘기인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한마디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밖에 있는 안철수 대표 들어와라. 네. 뭐 그 입당이라고 표현하든 합당이라고 표현하든 들어와서 같이 처음부터 겨루자. 안철수 의원은 아니야. 지금 대표죠. 네. 아니야. 나 밖에 일단 있을게. 뭐 이런 입장 같아요.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 같은데 네. 또 우리 한번 질러봐야죠. 네. MC 장원. 네. 네. 어떻게 입당이 가능하겠습니까? 뭐 입당이든 합당이든. 네. 네. 그럴 리가 없죠. 없습니까? 예. 제대로 생각을 하고 따져본다면 네. 그래서는 안 되고 예, 그럴 수 그래서는 안 없죠. 된다. 근데 제가 이제 안철수 대표라고 생각을 하면 잠시 빙의를 해서. 잠시 빙의를 하면 안 들어갑니다. 예. 비슷했어요. 네. 지금. 왜냐하면 사실 안철수 대표가 인기와 이름값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뭐 지역이든 이 지지 기반이 좀 약하죠. 네. 호남의 지지세도 뭐 옛날 같지 않고 오히려 지금은 더 배신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더 많고 그리고 이제 조직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선거를 치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당내 선거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더 이제 좀 부각이 될 수 있거든요. 네. 더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고 네. 그런 상태에서 입당을 해서 당내 경선을 치른다면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유리할 게 전혀 없죠. 계속 이렇게 당 바깥에서 몸집을 키우고 인기를 끄는 것이 훨씬 더 본인에게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내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개인적으로 제가 뭐 뭣도 아니지만 안철수 대표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게 네. 이게 또 지금의 지지율이 과연 탄탄한 지지율인가 본인의 지지율인가에 대해서는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본인의 지지율인가 어떤 네. 뜻이죠? 이게 네. 뭐 굳이 비유를 하자면 출퇴근 시간에 신도림역에 사람이 많다고 네. 그분들이 다 신도림역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지나가는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 네. 태반이 지나가는 사람이고 환승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 이 사람들이 다 여기서 사는구나. 여기서 장사하면 대박 나겠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 조사를 조금 더 냉정하게 해야 된다. 네. 그래서 네. 안 들어간다. 일단은 네. 현재로서는 입당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후에 또 지지율을 보고 판단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네. 네. 우리 MC 장원 씨가 잠시 이제 그 격리됐다가 네. 나와서 방송하니까 네. 말을 훨씬 더 잘한다고 방송이 많이 그리웠던 것은 아니냐 여러 가지 네.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 그래서 혼자 네. 많이 떠들었습니다. 혼자 벽 보고 연습한 겁니까? 혼잣말도 네. 하고 옆에 사람 무서워한단 되더라고요. 말이죠. 그렇게 얘기를 네. 하면.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만삭 여성에게 남편 밑반찬 챙기기란 정보를 제공한 곳이
다름 아닌 서울시네요. 네. 무슨 얘기입니까 대체? 네. 지난 6일이었습니다. 이 서울시가 운영 중인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에 게시된 내용 중에 임신 말기 행동 요령이 논란이 됐습니다. 네. 이번 날짜에 맞춰서 남편과 아이들이 갈아입을 속옷, 양말 등을 준비해 서랍에 잘 정리해 둡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냉장고에 오래된 음식은 버리고 가족들이 잘 먹는 음식으로 밑반찬을 서너 가지 준비해 둡니다. 말하면서도 참 제가 막 안에서 뜨거운 게 막 올라오네요. 네. 인스턴트 음식을 몇 가지 준비해 두면 요리에 서투른 남편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안내문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임신 초기에는 집안일을 그때그때 하면서 운동량을 늘립니다라거나 임신 전 입었던 옷을 걸어두고 자주 보면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된다라는 뭐 이런 어처구니 없는 내용도 담겨져 있었고요. 네. 이게 문제가 당연히 되죠. 이 마치 집안일을 오롯이 여성의 몫이라는 이 성역할 고정관념을 굉장히 고착화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또 성인지 감수성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지적에 결국 해당 게시물을 삭제를 하긴 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한 80년대 어디 있던 거 베껴온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어떻게 가능한 거죠? 네, 어떤 분이 네. 이런 텍스트를 작성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과거를 살아가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것도 굉장히 먼 오래전. 옛날을 살아가시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 이 내용들이 지금 듣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굉장히 의아하실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 사실 요즘에는 사석에서도 우스갯소리로도 못하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행동 지침이라고 또 올려놨으니까 저는 그래서 이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가 굉장히 만든 지가 좀 오래돼서 과거에 네. 만들어놨던 것을 차마 이 수정을 못하고 지금까지 남아있었던 건가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네. 이 센터가 2018년 6월에 만들어진 센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요? 이런 내용도 최근에 작성이 된 것이겠죠. 근데 뭐 조선 시대도 아니고 아니 소염물주라는 얘기는 왜 없습니까? 이거. 네.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서울시 해명을 들어보니까 네. 복지부에 있는 가이드를 그대로 쓴 거다. 뭐 베껴왔다고 하죠? 예, 예. 네. 근데 복지부는 검수를 받아서 수정을 했는데 우리는 그 부분을 놓쳤다. 죄송하다. 이게 지금 해명이에요. 아니 근데 그 베껴올 때 안 읽고 베껴오냐고요. 그리고 네. 누구 검수를 받아야만 이걸 걸러낼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그게 너무 참담하더라고요. 네, 이게 네. 말이 어렵습니까 지금? 왜 그쵸. 이랬던 거죠? 그리고 이게 네. 서울시가 생각하는 여성은 밥 차리고 생필품 챙겨주고 미모 관리하고 애 낳는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올해 합계 출산율이 0.7명 될 거라는 예측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이게 딱 여성들이 애 안 낳는 이유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아까 MC 장원 씨가 얘기한 것처럼 사석에서도 이런 얘기하면 바로 손절당하는 건데 네. 어떻게 이런 안 보죠. 생각을 했는지.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사람들이 근데 보기는 보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뒤늦게 발견됐는지 저는 그게 더 궁금했어요, 사실은. 사실 뭐 공개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요. 예, 많은 오히려 올라가 있었는지는 시간이 꽤 지났는데 이제야 좀 이제 관심을 받게 된 것이죠. 사실 진작에 좀 지적이 되고 수정이 됐어야 되는 내용인데 거의 방치돼 있었던. 네, 방치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좀 관심 받게 있었던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 삼아서 좀 반성의 계기로 삼아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조심하고 생각 자체를 좀 바꿔야겠죠. 예, 서울시에서도 좀 깊은 반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황당하네요. 아무튼 네. 황당하다는 말 외에는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소염을 얘기 네. 웃겼고요. 그거 하나 건져가나요? 그거 하나 건졌어요. 예, 반성하겠습니다. 저도 반성하겠습니다. 예.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MC 장원 씨 그리고 이지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하나요? 정신이 없네요. 예, 인사를 왜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네, 지금까지 MC 장원 씨 이지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